한국에서는 비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굳이 갔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되자 대통령실에서 당장 한국과도 수해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다.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한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좋았을 텐데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건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국내 집중호우 피해 속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데 대해서 그때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방문 기회는 전쟁 끝날 때까지 없을 것으로 보였다. 조심해야 했다. 당장 한국으로 뛰어가도 그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기에 대통령이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에 방문하면 우크라이나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대한민국은 물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내가 한국에 가봐야 상황이 바뀌느냐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윤석열이 가면 상황이 바뀝니까? 지금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 이 부분이죠. 오송 지하차도 사망 13명으로 늘어나 침수 차량 16대 확인. 벌어지지 않았어야 될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일단 확인된 사실은 사고 당일 오전 6시 34분에 금강홍수통제소가 유선으로 청주 흥덕구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주민 대피 교통통제 요청을 했어요. 구청에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다. 2시간 이상 짬시켰다. 여기 앞으로 팩트체크해야 될 부분은 미호강 제방공사하는 행복청 수주받은 건설사가 제방 제대로 건설 안 해놓고 공사 차량 오갈 때 편하라고 아예 뚫어놨다. 이번에 임시로 모래성 쌓아놓은 게 붕괴됐다는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 있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들을 막 살펴보니까 KBS 뉴스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아침 8시 47분이에요. 여기가 지하차도죠. 오송 지하차도. 이미 물로 꽉 차 있습니다. 빨간색 여기 보이는 게 청주 747 버스로 추정된다. 미호천교가 있는데요. 여기 미호천이 있어요. 여기랑 지하차도 거리가 600m밖에 떨어져 있질 않아요. 새벽 4시 10분 미호천교가 찰랑찰랑합니다. 이미 여기에는 홍수경보가 발령이 됐어요. 새벽 4시 10분에. 아침 6시 30분에 미호천교 심각수위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된 파란색 선이 새벽부터 비가 왔다. 아침 6시 30분부터 보라색 선 심각선을 넘어갔어요. 아침 6시 30분부터 9.2m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이때 관할구청의 유선전화를 통해서 심각수위에 도달했고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전달을 했어요. 그렇게 KBS와 연락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KBS가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그리고 2시간 뒤에 8시 30분 수위가 올라서 10m가 넘어갑니다. 8시 반에는 이미 차들이 다 잠긴 시간이에요. 정리하면 사고 발생 4시간 전에 이미 홍수경보가 있었고요. 2시간 전에 미호천 수위 심각 수준 넘었다고 관계기관에 전달됐는데 교통통제가 없었습니다. 인재라는 거죠. 자, 한국에 돌아온 윤석열. 공무원들 집중호우 시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 나가서 대처해야 된다. 돌아버리겠어요. 이게 지금 이 인간이 할 말입니까?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러고 있었던 인간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공무원들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대통령으로서 진짜 하면 안 되는 건데 공무원들이 안 움직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임질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무원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움직입니까? 어떤 공무원이 알아서 움직입니까? 알아서 움직였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데. 자, 오송 지하차도 현장입니다. 복구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여기가 어딥니까? 청주잖아요. 충북 청주. 배수 펌프가 멈춥니다. 갑자기. 뭐지? 봤더니 한 무리가 등장을 하는데 누구시길래 펌프까지 멈춘 걸까? 보니까 유명한 도지사.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나오는 길. 그리고는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요. 도지사가 빠져나가자 다시 가동되는 펌프. 도지사가 와서 일하는 거 방해만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자 견인되어 나오는 자동. 이게 충북 도지사가 하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김영환 지사 인명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지시. 하나마나한 소리 아닙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시스템은 다 망가져 있고 하나마나한 소리만 짓거리고 있는 게 도지사라는 거예요. 이범석 청주시장 추가 피해 예방하고 수해 복구의 총력 역시나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석, 김영환 비네임이에요. 청주 시민들, 충북 도민들 투표 잘못하면 여러분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걸 보고도 느낄까 못 느낄까? 못 느낀다.
원류 현상이 일어난 괴산댐 붕괴 우려가 없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 반쯤에 괴산댐이 담수 용량을 초과해서 원류, 댐을 넘어서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류는 3시간이 이어졌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1957년 건설된 괴산댐인데 1980년 7월 22일에 물이 넘쳐 이번이 역대 2번째래요. 안전진단 결과 붕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댐이 물이 넘쳐서 원류를 했다? 이건 뭐예요? 수문을 제때 안 열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면 물의 무게를 이 댐이 잘 버틸 수 있느냐? 매우 위험한 짓이에요. 댐이 붕괴되면 진짜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문을 제때 열지 않고 방치하다가 댐을 넘어가 버렸어요. 정부가 지금 없다는 뜻입니다. 시스템이 멈춰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놓고 붕괴 우려는 없다. 과연 그럴까요? 붕괴되지 않으면 다행인데 각자 도생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댐에 물이 넘쳐버렸어요. 여기를 관리하던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반복되고 있죠. 이 일은 뭐냐면 이 정부의 어공들이요. 책임을 지려는 그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공무원들 사회가 완전히 마비됐다는 뜻입니다. 누가 봐도 수문을 열어야 돼. 근데 위에서는 지시가 없어. 내 마음대로 이걸 열어? 못하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마비돼 버렸습니다. 정부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은요. 집중호우 피해에 문정권 때 안전 인프라 투자를 줄였다.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이제는 안 먹힌 게 작년 비 피해가 있었어요. 흰남노 때 어마어마한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비를 안 했어. 또 비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놓고 문정권 때 안전 인프라 투자를 줄였다고 문재인 탓을 합니다.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게 먹힐까요? 먹힌다는 거예요. 언론 한번 볼까요? 윤 대통령 부부 검은 정장 차림 귀국, 김건희 손엔 바이바이 플라스틱 에코백. 이게 언론의 현 주소입니다. 이 아줌마 명품 쇼핑한 거는 입 쳐닫고 있다가 올 때 에코백 들고 오셨네 우리 여사님.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언론이라는 겁니다. 물고 빨고 아주 가관이에요. 2023년 5월 G7 때예요. 윤석열이요.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있었거든요. 조기 귀국했어요. 홍수 때문에. 이탈리아 홍수가 나서 저 먼저 갑니다. 위로했습니다. 윤석열이 홍수 피해. 그런데 자기는 내가 간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 사람 새끼입니까? 여기가 정선입니다. 피암 터널. 피암이라는 지명이 아니라 바위를 피하는 터널이에요. 지명이 아닌 산사태 대비용 터널입니다. 산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어서 여기를 피암 터널을 만들어 놨어요. 13일에 여기가 또 무너집니다. 미리 통제를 했고 불편하지만 우회 지시를 해놨습니다. 정선에서는. 그래서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어마무시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또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 이게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해야 될 일이에요. 국민들이 매우 어리석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당연한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하는 일은 마치 스포츠에서 심판이 하는 것과 비슷해요. 아무 말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국민들은요. 그걸 몰라요. 그리곤 사고가 뻥뻥 터져야 지난 정부가, 전 정권이, 지난 시장이 잘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사흘간 712mm 쏟아진 군산, 충북 청주만 비가 많이 온 것이 아닙니다. 중부 지역에는 정말 많은 비가 왔습니다. 군산에도 어마무시한 비가 왔는데요. 사전 대비로 인명피해가 빵명이에요. 이럽니다. 군산의 비 피해 사진입니다. 군산에도 결코 적은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비가 잦아들고 공무원들이 다시 복구하는 사진입니다. 군산은 민주당 지자체장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 지자체장이라고 다 좋은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그건. 그런데 그나마 민주당에는 국민들을 생각하고 일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반면에 국민의힘 지자체장들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자체장 중에 그 지역 주민들의 많은 신망을 얻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 계신 대피소에 와봤는데 마음이 더 아프네요. 여기가 어디냐면 청주입니다. 대피소 상황이에요. 황당합니다.
스티로폴 같은 거 하나 찍 깔아놓고 테이프 붙여놓은 게 대피소가 해준 전부예요. 이게 지금 1980년대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충북 청주 이따구로 해놨는데 전북 김제 다르죠. 김제가 돈이 많을까요? 청주가 돈이 많을까요? 당연히 청주가 돈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 이분들의 고통을 완벽하게 덜어줄 수 있습니까? 이 인간들 돈을 어디다 헤쳐먹었길래 비 피해를 입은 사람들 대피소라가 만들어졌는데 이거 은박지 같은 거 스티로폴 이거 하나 깔아놓고 대피소 만들어놨다고. 이게 대피소입니까? 김제가 돈이 많아서 넘쳐나서 청주보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김제는 사치를 부린 겁니까? 아니에요. 국민의힘 찍으면 이꼴하지 않은 겁니다. 뭐하는 짓이냐고요 이게 도대체. 일본 골판지 가지고 욕했는데 욕할 것도 아니야. 골판지는 천국이야. 이게 여러분들 투표의 결과입니다. 2019년 기사입니다. 홍수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문재인 정부 때 컨트롤타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 행안부 장관이 있고 환경부 장관이 그 아래에 있고요. 그 밑에 유관기관들이 붙어있고 홍수대책 상황실, 수자원 정책국장, 언론대응단, 대변인실, 환경분야 총괄반 이렇게 있습니다. 비상안전 담당관실 다 쪼개서 공무원들은 이렇게 해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업무를 분담해놓고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줬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놓고 책임은 우리가 진다. 니들은 니들이 맡은 일을 정확하게 하라라고 정확한 지시를 내려야만 공무원들은 그제서야 움직여요. 그게 공무원 조직의 기본적인 생태입니다. 이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수해 날 수 있죠. 자연재해를 인간이 무슨 수로 막습니까? 하지만 최선을 다할 순 있잖아요. 이 정부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래놓고 문재인 탓을 합니다. 이 와중에 원희룡 옵니다 또. 그런데 견인 차량 들여가야 합니다라니까 원희룡은 짧게 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합니다. 자기 인터뷰가 복구보다 더 중요한 인간 원희룡입니다. 재난은 벌어질 수 있어요.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하지만 정부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빠르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미리 대비하느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피해가 있었어? 그러면 올해는 피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피해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반복이 된다. 그래놓고 문재인 정부 탓을 한다. 능력 없으면 내려와야죠. 폭우 속에 홍준표는 골프를 쳤습니다. 그래서 감찰하라는 얘기가 나오자 주말 골프 금지 규정 있냐? 이러고 있습니다. 17일 폭우가 내리던 지난 주말 골프로 지러 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제정신이냐 사과를 요구했고 홍준표는요 대구에는 수해 피해가 없었다. 그걸 두고 투집 잡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준표가요 SNS에 대구는 다행히 수해 피해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주말을 보내고 있다.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느냐? 그걸 두고 트집 잡아본들 나는 전혀 상관치 않는다. 대통령이라면 다르겠지만 그 외 공직자들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다. 주말 개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것은 철저한 프라이버시다.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될 뻔했었습니다. 윤석열이 된 것보다는 낫겠지만 홍준표가 됐어도 대한민국은 아마 박살이 났을 거다. 자, 국민의힘은 이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합니다.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방문 성과 띄우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 여기에서 정말 천박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국민의힘은요, 윤석열이 젤렌스키와 정상회담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의미부여하며 순방성과 띄우기에 나섰다. 재건사업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재건사업을 통해 경제적 실리까지 확보했다.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에 재건사업을 우리가 할 거다. 그거 영업하러 간 거다. 우리 대통령은. 성과다. 이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삼부토건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리고 국가가 이익을 위해서 이거를 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여당이라는 인간들이 떠벌려요? 뒤로 이익을 위해서 조용히 진행을 하는 건 맞지. 근데 이걸 막 떠벌립니다. 황교안 수석 부대변인이요. 양국 정상이 발표한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골자로 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영어 참 좋아하죠. 국제사회의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다하는 의미다. 전주의 원내대변인,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는 경제적 기회이자 지금 전쟁 중인 나라의 대통령이 찾아가서 재건사업 숟가락 얹고 왔다. 이걸 자랑이랍시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을 전 세계에 선보일 기회다.
니들이 정권 잡기 전에 대한민국의 위상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였어요. 니들이 정권 잡고 어마무시한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중이고, 정우택 국회부회장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이룬 세일즈 외교 성과, 전쟁 중인 나라에 가서 세일즈 외교 왔다고 칭찬하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겁니다. 전쟁통에 어마무시한 민간인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그 지옥 같은 곳에 찾아가가지고 세일즈 외교하고 왔다고 칭찬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먹혀요. 먹힙니다. 장해찬, 한반도 역사상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가장 높은 시기가 바로 지금일지 모른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장해찬, 공천 못 받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은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쓰레기 집단이에요. 어떻게 전쟁으로 어마무시한 피해를 보고 있는 그 나라에 찾아가서 세일즈 외교 성과다, 재건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 돈 얼마를 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외교적인 결례일 뿐 아니라 천박함의 극치예요. 해외에서 봤을 때 뭐 이런 놈들이 있나 라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국제적 위상이 가장 높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문제는요, 이런 게 먹힌다는 겁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찾은 이재명, 소방당국 브리핑도 사양. 왜? 당연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아갑니다. 20분 동안 통제선 바깥쪽에서 배수 작업 등 현장을 지켜봅니다. 소방당국 브리핑 등은 받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이서 현장을 보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소하게라도 방해되지 않게 별 도움이 안 될 테니까요. 우리도 구조해 봤는데 정치인이 와서 하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기자들에게 참 안타까운 현장이다. 피해자분들 명복을 빌고 애통하실 우리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왜 거기에 가서 배수 펌프 멈추게 하고 지나가고 나니까 펌프 다시 가동하고 견인되고, 원희룡은 견인차 들어가야 된다는데 짧게 하고, 그리고 인터뷰하느라 견인차 막고 방해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한 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대로 돌려줄 수 있죠. 정부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정부는 지금 없습니다. 시스템이 다 붕괴됐어요. 정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를 신뢰했다간 목숨을 잃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 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대형 사고였죠. 정부가 대비할 수 없었던 대형 사고였습니다. 대통령 보자마자 하소연하는 주민입니다. 바다만 보고 생계 유지하는 호일입니다. 대통령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원을 총동원할게요. 안심시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정부가 책임지고 복구할게요. 여기 다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기름 확산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여기에 이제 청장이 와서 날씨가 문제다. 조류, 북석풍, 북동풍 핑계를 막 댑니다. 기름 확산 100%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 표정이 이렇게 돼요. 자, 알아들으라는 듯 천천히 다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조건이면 막을 수 있냐는 것이다. 그러자 청장은 여전히 날씨가 해상 상태가 관건이다 라는 핑계를 또 댑니다. 자, 이게 답이 아니야. 한번 웃은 뒤에 힌트를 줍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데 청장은 여러 작업 조건을 또 나열합니다. 자, 이 청장이 지금 무능한 겁니까? 아니요. 공무원은 이래요. 원래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는 건 확답하지 않습니다. 그게 공무원이에요. 자, 목표를 분명하게 해줘라. 어떤 악조건에서도 확산 막는다. 이러자 비용 문제를 드디어 꺼냅니다. 보험사 비용 문제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 이거 확산을 무조건 막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이제 쓱 꺼냅니다. 자, 돈 핑계? 이건 핑계가 아니라 청장 입장에서는, 어공 입장에서 당연히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비용 걱정해야 되지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다. 청장이 비용을 혼자서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면서 내가 책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책임진다. 대통령이 책임을 져준다라고 해줘야
늘공들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건 알지만 그러면 안 된다. 비용 받고 못 받고는 재판에 맡길 일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당장은 필요한 만큼 다 동원해야 된다. 대통령 지시 떨어진 겁니다. 남북으로 확산되는 걸 막으라 하니까 대답을 머뭇거리는데 펜스가 시원찮으면 2벌 치고 3벌 치고 4벌 치면 된다. 그걸 막는 것 기준으로 해서 자원을 총동원하라는 거다. 방제 펜스 성능 좋은 것 어딘지 알아보고 중국이든 일본이든 가서 빌려오든 사오든 불가항력이란 말 나오지 않도록 정말 총동원하라.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야 늘공들은 자신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 생겨도 돈 많이 들어도 대통령이 책임진다고 했으니 움직이자.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입니다. 공무원들도 막고 싶을 거 아닙니까? 기름이 막 퍼지고 있는 거 막기 싫은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막고 싶죠. 근데 자기 권한 밖이야. 자기 권한 안에서 최선을 다해봤자 이거 못 막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준 거예요. 날씨 나빠도 막겠다고 장담해야 그래야 국민이 안심을 할 것 아니냐. 막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말할 수 있죠. 대통령이 비용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막아라. 네, 그러면 막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고 이게 정부예요. 공무원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지금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 공무원들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는 인간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니 공무원들은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참사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잘 막았고 대응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공무원들을 좋아했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싹 쓸고 이럴 때 경기도 공무원들 우리는 좋아했어요. 공무원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다시 공무원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발뺌을 하니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알아서 움직였다가 잘못되면 구속되는데요? 압수수색하는데요? 지금도 공무원들 처벌한다. 오송 지하차도 여기 관련 공무원들 지금 다 징계 내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징계가 만약에 떨어진다. 공무원들 더 안 합니다. 위에서 어떤 지시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공무원들은 전부 다 비상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라는 인간, 시장이라는 인간, 도지사라는 인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비가 막 오고 있어요. 홍수 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대기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다 퇴근하고 집에서 자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윤석열처럼 바로 칼퇴근하고 술 한잔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비 오고 있는데 퇴근길에 보니까 잠기고 있더라.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요. 공무원들 비상대기 다 하고 있었다고요. 매뉴얼에는 게 있기 때문에. 비상대기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구청장이라는 인간, 청주시장이라는 인간, 충북도지사라는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는 조직이에요. 공무원 탓하지 마십시오. 이건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는 그 인간들이 문제인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우리는 공무원들을 칭찬했어요.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우리는 공무원들을 좋아했습니다. 잘한다. 그 공무원들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공무원들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공무원이 아니에요. 어공들은 늘공들의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들을 잘 지휘하고 통솔하고 문제 생기면 책임질 줄 아는 자세를 취해야지만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답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서 이 청장이요. 계속 핑계를 대고 하는데 이 청장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원래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공무원이 직권 남용해서 되겠습니까? 공무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그 권한 밖에 있는 건 어공들이죠. 선출된 공무원들. 이 공무원이 선출된 공무원들이 내가 책임질 테니 빨리빨리 움직여라. 그래야 능동적인 행정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성남FC 영업하고 광고 따오고 거기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어. 적극적인 행정, 능동적인 행정을 했어요. 그랬다가 지금 다 조사받고 압수수색 당하고 누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공무원 사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놓은 게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이번 비 피해는 완벽한 인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피해는 계속될 겁니다. 공무원 사회는 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지는 인간이 없으니까요. 일개 공무원 늘공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데 왜 공무원이 나서서 일을 하겠습니까? 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비가 더 온다고 합니다. 피해는 계속 쌓일 겁니다. 그리고 비가 끝나고 나면 이 정권이 혹시라도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다. 대한민국은 진짜 난리 날 겁니다.
전염병 같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정부의 역량이 드러납니다. 코로나라는 인류 최대의 팬데믹이 벌어졌을 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잘 대응했습니다. 이 정권에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한번 돈다? 어떻게 될까요? 마비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요. 조류독감, 구제역 굉장히 잘 막았습니다. 윤석열 되자마자 구제역 돌고 조류독감 돌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스포츠에 있는 심판과 비슷합니다.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내 삶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고 있다? 불편한 것 없이 그냥 돌아간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심판 잘 본다고 심판 칭찬합니까? 심판이 심판을 잘 보는 것, 판정을 잘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판정을 잘하는 심판을 칭찬하지 않아요. 프로야구를 보는데 스트라이크 볼 판정, 아웃 판정을 정확하게 했다고 와, 저 심판 너무 잘한다. 심판 인터뷰합니까? 안 해요. 그게 정부입니다. 하지만 오심이 딱 나는 순간 게임이 터져버립니다. 그 심판이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당연히 누리던 것, 안전이라는 것. 윤석열 정권 들어오자마자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그냥 판정을 정확하게 하던 심판이 있다가 오심을 어마무시하게 내리는 심판으로 바뀌니까 아, 그 심판이 진짜 잘했었던 거구나. 이제 와서 느끼는 거예요. 게임이 터져버리죠. 오심을 하는 심판 한 명만 있어도 게임이 터져버립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일부러 오심을 내리는 그런 심판이라는 게임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못 깨닫는 인간들도 있지만요. 이번 비 피해는 무조건 윤석열 때문입니다. 무조건 국민의힘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은 아무 죄가 없다.